자, 이번 탄력성 계산은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가르쳐 드린 대로 푸니까 안 풀리는데요? 했던 문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계산 익힘장에도 한번 넣어놔 봤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내거든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결합될 수도 있고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결합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남은 세트 소득 탄력과 교차 탄력이 결합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처음에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이해하시면 다른 문제랑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패턴은 처음에 소득 탄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교차 탄력성이 재화가 두 개 등장하거든, 부동산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소소양과 교과양을 섞어주면 답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실제 기출을 통해서 분석을 조금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아파트에 대한 무엇을 구하라?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다세대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소득이 일단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세대를 구하라고 했지만 문제 조건에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즉 다른 재화가 등장을 하죠.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교차 탄력성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변했는데 다세대의 수요가 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one more time. 다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이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의 가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소양을 하나 구해놓고 아파트랑 얹혀서 아파트와 다세대의 교가 양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합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개 합산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8%라는 결론이 나 있잖아요. 요 데이터를 놓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럼 요거 보면서 저랑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첫 단계는 소양을 할 겁니다. 일단 요건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교양을 할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소득이 몇 프로 변했냐? 10% 올랐대. 그럼 여기에 10을 쓰시면 되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아래쪽 조건에 0.6이래. 그러면 소소양 하려면 두 개 곱하면 6% 증가까지도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자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가교양을 할 건데 아파트의 가격이 나왔잖아, 첫 번째. A의 가격이 나온 거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5% 올랐으니까 너 5 올랐대. 그죠? 그리고 아파트와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이 몇이냐? 모르잖아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X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양변화율은 두 개를 곱하니까 5X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전체 다세대 수요가 8%라는 걸 준 거야. 그 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소소 쪽에 6 더하기 요 5X를 하면 이게 전체 변화율 8이 된다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X 값이 교차 탄력성인 거죠. 그럼 얘 정리하면 5X는 2가 되고 자, 2를 5로 나누면 X가 0.4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교과양 풀이법이 되는 거죠. 식 써놓고 보면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6 더하기 5X는 전체 8. 근데 여기서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박스 조건의 첫 번째 본질은 다세대를 구하는 거긴 한데 다세대의 영향 요인에는 소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관련 재화인 아파트가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소득 탄력과 교차 탄력이 결합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7번 문제 한번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열공하십시오.